안녕하세요. 통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2번째 오손 웰즈의 위대한 엠버슨가 3부 시작하겠습니다. 1942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유명한 그런 그 감독의 작품이라 그런지 저작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또 그 두 번째 다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 바로 전 장면에서 조지하고 루시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그 떠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잭 삼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이사벨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숨도 잘 못 쉬고요.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그 조지 역시도 그렇게 조용하고 침울한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그 유진이 바라보는 거는 조지가 쉽사리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의 공간은, 이 유진의 공간은 이제 상당히 사업이 잘 되는 느낌이 나죠. 그 반면에 그 유진의 저 벽난로에서는 자그맣게 장작이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장작 타는 저런 부분이 유진의 그 아직도 꺼지지 않는 사랑을 표현한과 동시에 제 생각에는 이사벨의 상태가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동시에 주네요. 전체적으로 잭의 얘기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온 거잖아요. 저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어떤 구도죠. 비현실적인 저런 어떤 공간 분할을 통해서 어떤 그 운명적인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밖을 보면서 너무 많이 변했구나 하면서, 그렇지만은 밖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지금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번 쫓겨난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시는 저번처럼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올라가려는데, 이번에는 파니가 내려오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저 위에 잭이 얘기합니다. 잭이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네. 결국은 그 계단 위를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도 끊임없이 선물도 사가고 꽃도 사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매번 하인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 윌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 실망해서 돌아가는 걸 보고 있고요. 이 장면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 이 연출 보세요. 어마어마한 연출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오선 웰즈만 가능한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선 웰즈 스타일의 연출인 거예요. 저런 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창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동시에 잡았어요. 창으로 나가고 있는 거를. 저 마지막 사라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보면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마지막 장면을 맞게 되고 산책을, 결국은 여행을 가서 여행을 통해서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걸음마저 저렇게 외면하고 보내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떤 상당히 복합적인 느낌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엠버슨의 명예를 지켰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편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자기한테 큰 책임으로 다시 돌아올 건지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이 상당히 보면 연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웰즈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그걸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은 영화에서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심연의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웰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안에서 극단적으로 예술 세계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그 밖을 보던 시선이 저 앞으로 가잖아요. 저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왜 유령 같은 사람이 서 있죠? 죽음의 문으로. 한편으로 보면 떠나보내고, 한편으로 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령처럼 서 있던 그 간호사를 일종의 벌써 운명이 왔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엄마는 여전히 걱정을 합니다. 이자벨은 많이 먹었어, 밥은 먹었니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깥의 창에서 이렇게 얼굴로 그대로 가면서 엄마의 얼굴하고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벌써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그늘진 뒤에 이런 어떤 줄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거미줄 같지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저런 어떤 거미줄 안에 속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버와 그 다음에 윌버의 여동생인 파니와 그리고 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렸더니 그게 또 저작권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 너 손등에 그걸 느낀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진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우리 온 거 알 텐데 혹시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마지막 책임이잖아요. 좀 전에 그 유진이 나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둘이 만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막은 것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여진은 남겨뒀지만 그때는 잭 삼촌이 또 어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 임종 부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은 여력이 남은 거를 또 아들 조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는 이 만남 때문에 결국은 유진은 이 마지막 임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갔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 너무 보고 싶다고 단 한 번이라도,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임종을 맞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이 상당히 짙어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짙은 그물 같은 게 바로 이 아버지한테 또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움직이고요. 아버지한테도 어떤 충격이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파니의 그 접사로 클로즈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파니가 얘기합니다. 널 사랑했어 하면서 이게 임종의 장면이에요. 너무 그 안에 임종이라는 장면 안에서 여러 명 다 만나는 거 없이 바로 저렇게 장면으로 해서 동시에 조지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고 그 다음에 파니 다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한 장면을 이어가면서 엄청나게 그 뛰어난 연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마치 이런 장면은 마지막 그 인터뷰 같아요. 생명의 마지막. 그리고 그 앞에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런 거를 갖다가 저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로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결국 돌아가시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좀 전에는 완전히 그 딸의 죽음에 그 얹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잭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 집 자체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면 그 딸 이름으로, 이자벨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 문서 어디 언제 양도했고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매매하게 되는 거죠. 이 집이 팔려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빚이 그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문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태양 속에 있지.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나왔고 지구로부터 우리가 나왔어.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거니까 그 문서라는 거는 마지막 남은 자기들의 그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건 결국 태양으로 돌아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태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태양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그러드는. 네, 아버지의 죽음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집에는 파니가 있겠죠. 그리고 잭 삼촌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이 안에서 그 어린 시절 너의 어떤 그런 부분, 우리가 할 만큼 했지만 너가 그렇게 자라주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얘기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재촉을 해서 결국 그 얘기를 다 못 끝내고 결국 마지막 하는 얘기는 나중에 돈을 붙여줄 테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널 망쳤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보다 밝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오선 웰즈는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좀 전에 그 제일 위의 아버지 메이저의 죽음까지만 자기의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집 자체가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뒷부분이 상당히 빨리 처리되고 조금 느슨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떠나는 장면과 동시에 그 이제 잭을 보내는 장면과 이제 동시에 오버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인디안 전설 같은 거 얘기하면서 여기에 예전에 인디안이 살았고 그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은 막 모든 그 인디안 그 주민을 부족 주민을 막 발로 밟고 다니고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추장을 갖다가 쫓아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배에 태워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그를 대신할 추장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추장을 또 그리워하더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추장 그 부족이 뭐라 그랬지?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 딸이 루시가. 그런데 그 추장 이름은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추장이 조지에 대한 어떤 기억인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그런 어떤 기억들은 나중에 다 사그러들기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마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본인도 잊지를 못했잖아요. 끝까지 이사벨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딸한테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넘긴 것 같아요. 하나 가볼게요. 자, 이래서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둘만 남았어요. 이제는 둘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자, 둘이서 이제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을 지금 파니 고모가 너무 많이 쓴다. 내가 지금 벌어오는 거는 이제 법률사무소에 가서 벌어와야 되는데 그거로 충당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살림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파니 고모가 이제 털어놓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조지 아버지한테 이런 받은 돈이고 모두 투자를 해서 싹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28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역시 100달러가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 기대서 저렇게 있죠. 저게 보일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은 바로 이 전 장면인데요. 보일러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일어서라고 막 본인이 악을 씁니다. 조지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일러의 옆에서 앉아서 그렇게 구차하게 있는 모습을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 하는 욕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보일러 뜨거우니까 막 일어서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보일러 뜨겁지 않고 아주 차가워. 왜냐하면 배관공들이 이미 다 끊어버렸거든 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둘이 이제 이 상황에 절박함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오손 웰즈의 또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그 보일러에서 주저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끌어올렸죠. 격한 부분으로 끌어올리면서 점점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기가 어느 공간 같아요. 막 그런 어떤 집에 보러 와서 그 안에서 뭐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일러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엠버슨 가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먼 동선을 그렇게 둘이서 움직이면서 뒤에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뒤에는 모든 이제 그 천으로 다 뒤덮여 있는 거죠. 드디어 위대한 엠버슨 가문은 완전히 몰락의 길로 해서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 동선을, 그 유령의 공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거죠. 막다른 공간에 가 있는 거죠. 모든 이제 영광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법률사무소의 이 우두머리는 바로 잭하고 파니한테 투자를 권했다가 그 둘이 다 투자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법률사무소에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밖에 창문을 보면 어때요? 이런 게 벌써 그 새로운 도시가 바뀌고 있고 온 도시가 공사 현장이고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법률사무소의 그 월급으로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있는 뭐 가스라든지 뭐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데 취직을 좀 시켜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뭐를 갖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떻게 하기 싫어하는 그 직업의 현장을 본인이 이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바깥 부분을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뀌는 저 운명의 굴레 속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파니 고모가 하고 싶은 거는 수다도 떨면서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카드 놀이도 하고 그 정도에서 해도 만족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파니 고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구해줄 테니 하면서 나 젊은이 중에서 너 같은 젊은이 처음 봤다. 너같이 현실적인 젊은이 처음 봤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어떤 얘기죠. 그리고 이런 보세요. 결국은 엠버슨의 추락이라는 거는 이런 뒤에 보이는 이런 사진의 인물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낮은 쪽에서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비춰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지의 모습을 보면서 엠버슨의 추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 Alright, stay back there now. I'd forgotten all about it. All about him. George Amberson never.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조지 엠버슨 미네퍼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변화의 물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고 커지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 하늘을 어둡고 그리고 먼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게 탁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은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문의 부분에서 편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편지를 조지한테 읽히게 하고 나서 완전히 광선에 노출이 된 하얀 문 앞에 앉아있는 이사벨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종교, 칼 데오도로 드라이의 오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성스러운 분위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침대가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결국은 침대잖아요. 하얀 공간 위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마지막 사죄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손 웰즈의 나레이션. 모든 사람이 원했던 결국은 벌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이 동네의 사람들이 늘 저 조지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왔고 벌써 3번이나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레이션은.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 벌써 해서 3번의 대가를 치렀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분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일단은 떠났고, 그런 이 아이한테 어떤 벌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이미 희미해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지 역시도. 그러면서 하나의 씁쓸하면서도 이 영화의 심연에 있는 그런 슬픔과 그런 씁쓸함을 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영화 자체의 비전 자체가 너무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예요. 그걸 이제 당시 시대상 1942년이라는 그리고 시대의 헐리우드가 요구했던 그런 어떤 밝은 분위기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 전쟁이니까 좀 더 북돋아서 그런 어떤 분위기 안에서 45분이라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된 거죠. 저렇게 카메라가 빠지면서 네,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성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재판 이상의 뭐라 그래야 될까, 마지막 형을 받는 그런 느낌의 엄숙함이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회복하더라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벌써 이렇게 나오면서 어때요? 누군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네,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자동차 사고가 급증한다부터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구퉁이에 조지 미네퍼가 중상, 두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좀 전에 사고에 있었던 사람이 미네퍼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그 안에서 루시는 바로 그걸 보고 바로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갈래요. 그리고 아버지도 따라오시려면 오시죠. 하면서 이제 갑니다. 너무 이제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고 바로 저렇게 병실이 나오는 겁니다. 병실을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왔었으면 얼마나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제 해소가 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지가 얼마나 닮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방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 누구냐면 이자벨이 와 있는 것 같았다. 이자벨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다 하면서 네,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선 웰즈가 그 인터뷰 같은 데서 말한 버전은 어떤 버전이냐면 그 주변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그 대화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카드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아주 그 3등급 정도 되는 좀 허름한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막 지나다니는데 막 여기저기서 뭐 소리가 들리고 뭐 음반 같은 데에서 좀 그 시절에 어떤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한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니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카드를 놀이를 하고 있는 아주 쓸쓸한 모습이 있으면서 그때 유진이 와서 우리 그 파니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 물어보는 그런 식의 아주 그게 이제 정확한 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아주 어두운 부분으로 해서 결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어떤 걸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뒷부분은 상당히 패시미즘적인 그런 어떤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갑자기 그 뒷부분에서 여태까지 끌어오던 그런 어떤 무게감과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오선 웰즈가 그 우리한테 얘기했던 적어도 그 아버지 메이어 앰버슨의 죽음까지의 그 연결된 영화는 그야말로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때 오선 웰즈의 나이가 28살이에요. 28살에 저런 어떤 엄청난 통찰력과 그만의 시선이 있는 거죠. 그만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에 그의 어떤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안에 대사에서 오고 가는 어떤 깊이, 이런 부분이 그는 이미 나이에 상관없이 이 28살 이 나이에 벌써 본인 모든 예술의 정점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선 웰즈의 개인적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허비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98%의 그 인생의 에너지를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나는 허덕였고,
그렇지만은 그 돈을 또 다른 영화를 만들려고 그 돈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들은 또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건이 또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그 능력의 2%만 영화에다가 쏟아붓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2%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이 28살의 나이에 이미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그래서 참 오손 웰즈의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 마음의 울림이 큽니다. 네, 잘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잘 시청하셨으면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